여러분은 혹시 아이가 짜증이나 화를 낼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전문가들의 말처럼 감정 공감을 충분히 해주고 원인을 확인하나요? 그런데도 뭔가 아이가 쉽게 달래지지 않을 때는요? 좀 달래보다가 잘 안 되면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진 않나요? 요즘 육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TV에서도 육아 상담 예능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뭔가 내 아이와 또 내 육아 환경과는 맞지 않아서 그런 정보를 봐도 여전히 육아를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똑부러지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인스타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마존에서 8년 연속 아동심리 분야 1위를 했던 책, 아직도 내 아이를 모른다를 참고해서 아이의 문제 상황을 오히려 뇌 발달 기회로 보는 훈육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운전을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많이 긴장도 되지만 빨리 운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강사는 여러분에게 먼저 시동을 걸어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로주행 방법이나 주차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요. 갑자기 그때 여러분에게 지금 핸들에서 손 떼세요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엑셀과 브레이크, 또 변속기의 기능과 작동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얘기하죠. 처음 운전할 때는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그리고 나쁜 육아 방법에 대한 사례는 많이 배우지만 정작 아이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 행동, 생각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담당하는 바로 아이의 뇌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그리고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죠. 누군가 갑자기 막 전두엽과 편도체 이런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막 동공이 막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뇌에 대한 지식은 딱 두 가지면 돼요. 하나는 좌뇌와 우뇌, 또 하나는 상위뇌와 하위뇌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두 가지 관점으로 뇌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간단히 알고 있으면 아이 정신건강의 기초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분명 아이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왠지 태도가 유연하고 환경에도 잘 적응하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과 주변 세상을 잘 이해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이런 정신적인 건강은 과연 무엇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뇌 과학자들은요, 바로 뇌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히는요, 앞서 얘기한 좌뇌와 우뇌, 그리고 상위뇌와 하위뇌를 통합적으로 사용한 경험을 말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다들 좌뇌와 우뇌는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왜 드라마를 보면 배우자가 갑자기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바꾸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니 이 사람이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인공이 판단하잖아요. 이거는 좌뇌적 사고를 한 거예요. 좌뇌는요, 논리적이고 사실 증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반대로 물증은 없는데 왠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니 이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직감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주인공이 우뇌적 사고를 한 거예요. 우뇌는요, 창의적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느낌적인 직감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자, 쉽죠? 그럼 지금까지 뇌를 좌우로 나눠 봤다면 이번에는 상하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한번 나눠 볼게요. 우리 뇌를 2층짜리 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층에 있는 하위 뇌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뇌예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심장박동과 같은 기능을 알아서 관리하고 순간적인 위협을 인지하거나 분노와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을 담당해요. 반면에 2층에 있는 상위 뇌는요,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과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해요. 올바르게 결정하고 계획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거나 자기 성찰, 공감, 도덕성까지 관여해요. 딱 봐도 부모라면 당연히 이 상인의 발달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능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은 뇌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좌뇌와 우뇌는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차원적인 상위뇌와 원시적인 하위뇌를 어떻게 잘 연결해서 발달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훈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이 내용을 잘 알면 육아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거예요. 부모가 계속 인지하지 않으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말을 잘하고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무의식적으로 다 큰 성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아이의 하위뇌는요, 태어날 때부터 잘 발달된 상태인 반면에 성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준의 상위뇌는요,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도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이미 잘 발달되어 있는 원시적인 하위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가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다가도 얼마 안 가서 바로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으로 아이가 갑자기 크게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이유는요, 바로 하위 뇌에 있는 이 아몬드처럼 생긴 작은 뇌의 부위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게 바로 편도체입니다. 제가요, 뇌 기관에 대한 명칭은 딱 이 편도체 하나만 언급할게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편도체는요, 원래 순간적으로 위협이 있을 때 재빠르게 감정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센서 역할을 해요. 만약에 아이가 갑자기 차가 달리는 도로 쪽으로 가면 부모가 빠르게 인지해서 즉시 잡아오잖아요. 이런 순간적인 위협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바로 인지하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도체의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초식동물이 편도체가 고장이 났다, 그럼 바로 막 사자한테 잡혀먹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이 편도체가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적인 위협에만 이 센서가 발동하면 좋은데 화나고 분노하는 강한 감정에서도 이 센서가 발동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막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숙된 어른의 경우에는 이 본능적인 하이뇌 속에 있는 편도체에서 욱하는 감정이 표출되더라도 잘 훈련된 상위뇌가 감정을 잘 통제하고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우선 상위뇌가 미성숙해서 이 편도체가 자주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몸을 자꾸 긴급 상황으로 만들어서 의식적인 생각을 아예 못하게 차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에 좀 어른스럽게 감정을 처리했던 아이에게도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말로 훈육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 지르게 될 가능성만 높아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직 말을 잘 이해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말로 하는 훈육보다 안정감 있게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정된 상태에서 비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화났어? 그래도 이렇게 던지면 아야해 라고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안정된 상태에서는 아이도 조금씩 상위뇌를 사용하게 되고 부모의 의도를 좀 이해하게 되면서 뇌가 훈련이 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진정시키고 그 다음 대화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감정을 공감하고 읽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상위뇌도 감정을 조금씩 이성적으로 인식하면서 부모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상위뇌와 하위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짜증낼 때마다 다 받아주면 짜증이 더 세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더 강화가 되는 짜증은요, 아이가 상위뇌를 이용해서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내는 짜증이에요. 이런 유형의 짜증은 간단하게만 공감해주고 훈육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무시하면 됩니다. 아이도 자신이 안 좋은 도구를 사용할 때 부모에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위뇌에서 발생한 짜증은요, 앞서 설명한 대로 다정하고 안정감 있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상위뇌를 이용해서 스스로 감정 통제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요. 그리고 보통 아이에게서 보이는 하위뇌의 짜증은요, 힘들고 배고프고 졸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잘 확인해서 해결해주면 금방 전환이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가 상위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한 가지는 상위뇌를 쓰는 게 좋은 거고 하위뇌를 쓰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상위뇌가 이 하위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각과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고 잘 고려해서 다룰 수 있어야 아이의 정서가 좋은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가 평소에 아이가 상위뇌를 잘 쓰도록 돕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위뇌를 더 자극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신의 태도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먼저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이뇌를 더 자극하지 말고 좀 진정을 시킨 상태에서 아이가 상이뇌를 써서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부모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태도가 왜 이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바로 하이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좀 상했니? 그래도 좀 예의 있게 행동해 줄래?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아이가 상이뇌를 쓰게 유도해 보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아이 상이뇌에 기초적인 판단력, 감정통제, 자기성찰, 공감능력,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의 올바른 판단력을 위해서는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 좋겠어? 이렇게 부모가 자주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좋은 선택을 안 해도 괜찮아요. 저울질을 하면서 따져보는 과정 자체가 판단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평소에 아이에게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주는 거예요. 호흡이나 숫자를 세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 그리고 올바르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아이가 상이뇌를 이용해서 스스로 감정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기초적인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 좋아요. 너는 왜 그렇게 느꼈어? 너는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해도 괜찮아요. 상이뇌를 써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는 과정이 중요해요. 공감 능력도 한번 훈련시켜 볼까요? 너는 아빠가 왜 화났다고 생각해? 친구가 왜 울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공감 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기초에 많은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도덕성은 너무 중요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훈육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 있는 과자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있어. 근데 옆에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까지의 질문들은요, 정답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상이뇌를 써서 고민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사례를 다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질문해볼 수 있는 수준 전까지 연습시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아이의 뇌를 상이뇌와 하이뇌로 나눠보는 관점에서 얘기했고요. 이번에는요, 한번 아이의 뇌를 좌우로 나눠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훈육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앞서 얘기했듯이 좌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요. 우뇌는 창의적이고 경험과 느낌적인 직감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느낌이 뭔가 딱 오죠. 맞아요. 우뇌는 역시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하이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인 하이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좌뇌보다 바로 이 우뇌가 먼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이성적이지 않고 엉뚱해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다양한 감각과 감정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좌뇌식 사고로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훈육하면 이 소중한 우뇌의 기능이 잘 발달하지 못하고 불균형이 와요. 그럼 당연히 하이뇌에서 부정적이고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 우뇌가 이걸 잘 이해하거나 처리하지 못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주변에 있잖아요. 평소에 논리적으로 말은 잘하는데 잘 흥분하고 화도 많은 사람이에요. 또 아이가 너무 좌뇌식 사고에 빠져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단정짓는 성향이라면 이런 경험이 쌓여서 자신에게 문제 행동과 우울증이 나타날 때 스스로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올바른 판단과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안정된 정서로 삶을 살아가려면 부모는 아이의 자뇌와 우뇌가 조화롭게 통합해서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럼 실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훈육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먼저 부모가 자신의 우뇌를 이용해서 아이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아이가 속상해하고 있을 때는 부모의 좌뇌식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보통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뿐만 아니라 다 큰 성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깊이 교감하고 공감하고 있는 느낌을 줘야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이의 운에 있는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몸을 안아주거나 등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아이가 운의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모의 좌뇌를 이용해서 훈육을 해보세요. 약속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집에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평소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예전에 화냈던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너 그때 그 일 때문에 화난 적 있었지. 우리가 그때 그 감정을 꺼내서 얘기해 보는 건 중요해. 감정은 속에서 쌓이고 쌓이면 우리를 휩쓸어 버리는 파도처럼 커지거든. 그때 너는 어떤 기분이었어? 이렇게 부모와 함께 자뇌를 이용해서 운해가 겪은 그때의 그 감정을 읽어주면 나중에 아이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나쁜 말과 행동을 줄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오늘 알게 된 내용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아빠가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공부한 내용이야. 우리 앞으로 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자. 자,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 아이의 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뇌과학적인 접근으로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배운 내용을 실제로 육아에 적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런 노력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좋은 어른으로 성장시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